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국가직 취급 받는데, 헌법 해설은 따로 올렸고요. 이제 행정법 해설을 드릴 건데, 헌법과 다른 점이 행정법도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있는데, 비교적 답은 좀 쉽게 보이는, 헌법은 문장이 너무 길어갖고, 막 일단 쫀득쫀득 하고, 시간 배분도 잘 안 되고, 또 답이 조금 안 보이는 문제가 한 2문제 있었어요. 근데 행정법은 상대적으로 답이 쉽게 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번 너무 쉽죠? 사실상 근무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공무원은 임용은 무효고 공무원이 한 일은 유효하죠. 그래서 퇴직급여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다만 이 말 뜻은 퇴직급여를 한 푼도 안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월급 했을 때는 절반은 주고 나머지 절반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왔어요.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볼게요. 2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해당 구역 내에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법인도 포함됩니다. 법인도. 그럼 그런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되거든. 법인이 세금 더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법인도 그 해당 지역 안에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아도 사업소만 두고 있어도 분담금을 냅니다. 돈 받는 건데 안 내겠어요? 당연히 내지. 어느 회사든 뭐 삼성도 그렇잖아. 본사가 서울에 있나요? 서울에 있겠지 아마. 근데 또 공장은 뭐 수원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있잖아. 평택에도 있고. 다 거기 세금 받아갑니다. 뭐 주민에 해당하고요. 나머지는 됐고. 그럼 3번은 행정벌. 1번 많이 했고. 자, 2번 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 규정에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위자 역시 양벌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게 뭘 묻는지가 지금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문제는 1, 3, 4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2번을 답을 찾는 건 쉬웠어요. 근데 이제 2번은 이런 겁니다. 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요, 법인격 없는 사단자단에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런 조문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를. 양벌 규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틀렸는데, 시험 칠 때는, 답이 안 그러니까, 답은 2번인데, 2번이 확실하게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1, 3, 4가 너무 명확하니까요. 4번. 대집행. 이것도 2번 많이 나왔잖아요. 건물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그 철거 의무에는 퇴거 의무가 포함되어 있죠. 생각해봐. 건물을 철거하는데 가면 사람이 있으면 철거 못 하잖아요. 당연히 퇴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또, 집행권원이 별도로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집행권원이. 5번, 공무원의 의무. 이거는 이제 강론 문제긴 합니다만, 또 총론에서 다루긴 했죠. 2번, 비밀의 개념이 3개 있다고 그랬어요. 형식비, 실질비, 병합설. 형식비는 어떤 거예요? 내용과 관계없이 기밀로 지정하면 기밀이고, 근데 그건 통설 판례가 아니죠. 실질비는 뭐야? 기밀로 지정이 됐든 말든 거기 나오는 것처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그게 실질비죠. 그리고 병합설은 둘 다 필요하다는 건데 판례는 실질비와 병합설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틀린 거죠. 뭐 이미 출제됐던 거고. 6번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 이게 딱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 재산은 빈 땅 이런 거라 그랬지. 당연히 대부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요. 2, 3번은 읽어보면 되겠는데 이제 4번이 조금 생소했을 거예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라도 사건이 설정된 재산은 사건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국가가 도로로 하고 싶어요. 근데 도로를 국가가 이제 편입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땅에 다른 사람의 저당권 설정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면은 그게 뭐 저당권이나 임차권과 별개의 문제로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게 가능하죠. 문화재 보호법에도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고리청자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았다.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국가가 근데 그거는 압류한다든가 하는 게 가능해요. 다만 6번은 좀 쉽진 않았을 것 같네요. 7번 공물.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너무 명확하니까 설명할 것도 없고요. 4번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진 않았는데 1, 2, 3이 명확하니까. 자, 도로가 공유재산일 때 공유재산법이 먼저 도로법보다 먼저 적용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도로 점용에서 잘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도로에서 주유소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그 진입로는 도로 점용이 되고요. 도로법에서 또 일반 통행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국가재산은 개인이 함부로 쓸 수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시청 가서 자리 하나 내놔라 이게 안 되잖아. 근데 도로 점용의 경우에는 일반 통행이 가능하니까 도로법이 우선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고요. 8번.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행사기관에 대한 신청기관은 소멸시효기관으로서 해당 신청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자, 이것도 처음 나왔죠? 근데 수업 중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60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 건 훈시규정이다. 60일에 안 해도 좋다. 근데 강행규정이란 거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1번이 육아휴직급여의 청구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눈치 보고 육아휴직급여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 민간 회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육아휴직 무조건 해라. 요즘 안 그래도 애들도 잘 안 태어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2, 3, 4는 명확하잖아요. 2, 3, 4는. 그리고 이제 9번 보면 실효성확보수단. 답이 2번 너무 쉬워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다른 절차가 없으니까 처분이죠. 근데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으므로 처분이 아니라 그랬죠.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10번도 이미 출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자, 경찰관의 제재 조치는 일단 권력적 행정작용이고요. 근데 그 조치가 적법한지는 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자,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과잉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해야 돼요. 사후의 순수한 객관적 기준이라는 거는 시간 다 지난 다음에 야 그때 왜 좀 더 잘할 수 없었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시험 칠 때 시험장에서 답이 안 보인다니까 나와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범인 제압 당시 그 당시 구체적 상황을 그때 기준으로 해야 돼. 그때 사후적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사후적 기준으로. 이미 여러 번 출제된 겁니다. 11번. 1번 너무 쉽죠? 1번 설명 안 합니다. 2번도 너무 쉽고요. 3번 보면 어떤 처분이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이다. 그것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진 않죠. 당연무효가 되려면 중대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요. 4번도 너무 쉬워요. 음주운전을 했을 때 관련 면허는 같이 취소를 하죠. 일종 대형 면허와 운동기, 일종 보통까지는 다 같이 취소가 됩니다. 12번 건축신고. 1, 2, 3번 너무 많이 했고요. 이제 4번이 처음 나오긴 했는데 내가 이제 행정기본법에서 인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은 잘 숙지하라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신청을 같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조문에 보면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나온 거긴 한데 내가 기출해서 조문도 다 책에 넣어놨고 설명했던 겁니다. 13번. 이거는 설명할 게 없어요. 3번 보세요. 실입무용단원. 당사자 소송이지 뭐. 이거는 보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야. 14번. 법률의 위임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법규명령도 이후에 법규적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시험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2번. 또 많이 나왔죠.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4시2차 채점 사건이라고 그랬죠? 4시2차 채점 사건은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을 하기 때문에 하위법, 시행령을 제정할 의무가 없다 그랬죠.
나머지는 넘어갑시다. 너무 뻔한 거고. 15번 하자승계. 자, 3번 보시면 수용보상금과 비교편주공시지가는 이게 동일한 목적이 아니에요. 동일한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자승계되는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더라?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 두 번째가 요거잖아. 두 번째가. 요거는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요. 하자승계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더라? 친일 반민족 행자 지정과 독립요구자 취소. 요 세 가지는 동일한 목적이 아니지만 하자승계 된다. 많이 했죠. 16번 처분의 효력. 3번 답이 너무 쉬워요. 자, 둘째 줄에 나오는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계속되어 모순되는 중에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 뭐라고 했어요? 기판력이잖아요. 기판력.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돼야 돼. 판결이. 근데 불복기간 경과로 이건 불가생력이잖아. 불가생력하고 기판력은 다른 거죠. 시험에 이런 거 나왔습니다. 17번 정보공개. 1번은 여러분 했고요. 2번이 나온다 했는데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련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부르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료실에 띄워두라 그랬지. 자료실에 띄워둬야 되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 처음 나온 건데 역시 예상지문으로 다뤘던 거고요. 4번을 봅니다.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이거 공개 안 합니다. 비공개 정보입니다. 거부되었는데 그 견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되었어요. 이때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로 분부상 이건 별개잖아요. 징계 사건하고 정보공개 거부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별개의 사건. 이것도 처음 나온 판례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1, 2, 3번이 명확하니까요. 18번. 다른 건 됐고 4번만 보겠습니다. 자, 정보 주체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 처분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 처리돼서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 행정기본법에 보면은 자동 처분을 할 수 있죠. 근데 자동 처분은 이제 기속의 경우에는 되지만 재량의 경우에는 자동 처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보공개법에도 이런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런 조문은 없죠. 그래서 이게 조문 자체로 놓고 보면 어려운데 역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행정법이 쉽진 않은데 답은 쉽게 보여요. 1, 2, 3번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이 이 경우에는 이제 행정기본법 조문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19번 당사자 소송을 봅니다. 자, 당사자는 피고 적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소송의 경우 피고 적격에 대한 권리 유체를 행정 유체로 한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항고 소송의 피고가 행정청이고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행정주체인 건 맞아요. 근데 공수탁 사인은 되잖아요. 공수탁 사인은 항고 소송의 피고도 되고 당사자 소송의 피고도 양쪽 다 되거든요. 사인이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건 틀렸죠. 근데 이 문제도 그래요. 2, 3, 4가 명확합니다. 2, 3, 4가. 문제는 좀 깁니다만은. 20번. 2번 봅니다. 징계 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 결정,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재결이죠. 중 그를 견책에 초한 조치는, 그러면 감봉 1개월이 견책에 대해서는 감경된 거잖아요. 유리해요. 불리하진 않아요. 이때 자, 그러면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터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소청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될 수가 없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때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어야 되고 고유한 하자는 주, 내, 형, 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본인에게 유리하게 깎였지만 본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게 고유한 하자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은 고유한 하자가 아니다. 마찬가지 아니야, 이것도. 이때는 이제 원처분을 다툴 수는 있겠죠.
4번은 어렵긴 한데 내가 수업 중에서 여러 번 설명했어요. 수업 중에. 딱 보고 바로 판단이 돼줘야 됩니다. 수업 중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21번. 1번 최근에 기출됐죠. 병무청장의 병역 기피자 인터넷 공개는 처분입니다. 사실 내용이 두 개예요. 지방병무청장의 공개도 처분이고 병무청장의 공개도 처분인데 다만 병무청장이 공개를 해버리면 지방병무청장의 공개는 소이익은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라 그랬죠. 22번. 4번. 답이 너무 쉬워요. 대리가 있는 경우, 대리하고 내부임은 똑같이 보죠. 대리행정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하면은 누구? 시킨 놈. 피대리청이 피고가 되잖아요. 피대리청이. 그걸 밝히지 않고 지 이름으로 하면 대리청이 피고가 되죠. 이건 뭐 너무 많이 했어요. 23번도 답이 너무 쉬운데 3번 보세요. 보상액은 원래 가격대로 하죠.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24번 행정조사 3번 봅니다.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어요. 남용될 염려가. 그런 조사라면 재조사가 가능하죠. 다만 재조사는 쉽게는 못해요. 동일한 세목이라 하더라도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남용될 염려가 없으니까 재조사가 되고요. 또 이제 1, 2, 4번이 거의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그리고 25번 답이 너무 쉽네요. 그죠?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은 그러니까 소송은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유로서 중대 명백을 주장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취소소송하고 똑같이 보라 그랬죠. 그래서 제소기간이 적용이 되죠. 제소기간이. 그냥 무효도 확인 소송이라면 제소기간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드렸는데 역시 이제 연락 온 친구들을 보면요. 헌법행정법을 둘 다 잘 본 친구도 분명히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약간 이번에 특이했던 게 헌법을 잘 본 애들이 행정법은 조금 못 보고요. 또 행정법을 잘 본 친구들이 헌법을 조금 못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 근데 뭐 다 합격에는 지장이 없는 점수긴 하더라마는 어쨌든 그거는 이제 결국 시간 조절이 문제, 또 이제 시험장에서 좀 긴장 뭐 이런 게 영향을 줬을 걸로 봅니다. 여하튼 올해 헌법행정법은 둘 다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어요. 작년보다는. 이제 헌법은 대략 작년보다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행정법은 한두 문제? 아니면 뭐 점수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작년 행정법도 이제 강론에서 조금 까다로웠거든요. 원래는 강론에서 비교적 쉽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합격하신 분들은 면접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고 또 시험이 다 붙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런 건 없죠. 한 번 더 준비하실 분들은 다 바로 공부를 시작하지 말고요. 좀 쉬세요. 쉬는 게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쉬면서 내가 뭐 잘못됐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는 카페로 질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하튼 시험이라는 게 한번 치고 나면 진을 뺍니다. 나도 수험생 해봤잖아요. 정말 그게 벌써 20년 전, 3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진을 빼는 일이니까 며칠간은 좀 푹 쉬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 보면 이제 시험 치고 바로 월요일부터 또 공부 시작하는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니까 푹 쉬는 게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고 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또 오늘 시험은 이미 끝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맥주 한잔하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